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한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2024년 시험 대비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강의 제7장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입니다. 7장은 보건 분야고요. 중요한 사항은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성면 해체에 대한 내용들이 좀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안전을 전공했기 때문에 보건 분야는 제가 이제 직접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험에 자주 나올 만한 부분들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104조부터 124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4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은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이거를 유해인자라고 합니다.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시행규칙 142조 유해 위험성의 평가 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이거의 이 평가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이 유해 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 인자 그리고 노출 시 변이 원성은 유전적인 돌연변을 일으키는 물리 화학적 성질, 흡입 독성, 생식 독성, 생물체의 생식에 해를 끼치는 약물 등의 독성, 발암성 등의 근로자 건강장애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 인자 그 밖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유해성, 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 인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독성 시험 자료 등을 통한 유해성, 위험성의 확인, 화학물질이 노출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 자, 시행규칙 143조 유해인자의 관리, 노출 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허용 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제조 금지 물질, 제조 허가 물질,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수건강 진단 대상 유해인자,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정확하게 아시면 보건 쪽은 요게 이제 가장 그 물질들을 지금 분류해 놓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노출 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허용 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제조 금지 물질, 제조 허가 물질,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 건강 진단, 관리 대상 유해물질. 그래서 이 물질로 유해 물질로 봤을 때는 요 3, 4, 7을 보시면 됩니다. 제조 금지 물질, 허가 물질, 관리 물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유해인자,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그리고 특수건강 대상 유해인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큰 틀에서 보시면은 좀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요거를 먼저 아시고 요 보건 분야를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유해인자 취급량, 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시행규칙 155조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결과 등의 제출. 조사 결과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45일 이내에 30일 아니고 60일 아니고 4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부득이한 사료에는 30일 범위에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출돼야 될 내용은 해당 물질의 안전보건 관련 자료,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해당 물질의 제조, 사용, 취급 방법 기록한 서류 제조 또는 사용한 공정도, 그 밖에 유해성, 위험성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인데 요게 출제가 몇 차례 됐었습니다. 요 내용이. 그래서 좀 눈여겨 봐주시고요. 시행규칙 144조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의 설정.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애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의 결과,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평가 결과,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적용 기준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법 7조 유해인자 허용 기준의 준수.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가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 명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 영하로 정하는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아래 사항에는 그렇지 않다. 그 사항은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 배출하는 시설 설비 설치 개선이 현존 기술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로 정하는 임시 작업, 단시간 작업의 경우,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용 기준 준수를 할 수가 없다. 안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의 작업이란 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1일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으로 말합니다. 법 108조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거기에서 시행령 85조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은 아래의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국호에 해당하는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원소,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군수법관리법, 방위사업법, 농약관리법, 마약류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그걸 알면 뒤에는 똑같습니다. 사료관리법이니까 사료, 비료관리법이니까 비료, 마약류 관리법이니까 마약류,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상물질 완전 관리에 관한 법률. 참고로 이게 저기 모기 죽이는 그 뿌리는 스프레이가 이거에 따른 법률에 따른 가 돼 있죠. 식품위생법, 그다음에 약사법, 원자력안전법, 위생용품관리법, 의료기기법, 총포도검 화약류법, 화장품법,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제조 수입량에 따라 제조 수입한 물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암기를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안전 분야 공부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니까 어차피 1차를 지금 통과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내용들은 일단은 그냥 어떤 법에 뭐가 있다 요 정도만 암기를 하시고 사실 복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뭐 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노란색을 쳐놨다라는 건 정말 여러 차례 출제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시행규칙 147조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의 제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면서 이게 여러 번 읽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류를 첨부해서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30일 이내 신규 화학물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연간 제조 수입하는 양이 100kg 이상 1톤 미만일 경우에는 14일. 이 보기에 나왔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이 문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인데 그게 10회인가 11회 때 20 몇 번 문제로 나왔었어요. 제가 이거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죠. 제가 왜냐면 이걸 정말 여러 번 틀렸거든요. 근데 이 보기 지문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게 이제 이 100kg이라고 안 되고 50kg 이게 여러 번 나왔었는데 50kg이라고 나온 게 있었고 또 1톤 미만이 아니라 1톤 이하라고 이렇게 나왔었고 14일이 아니라 15일 이렇게 제 기억으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정말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CBA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1차 기출 문제를 한 5번 풀었으니까요. 기출 문제를. 1차 기출 문제를요. 그러면서 이제 풀 때마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엄청 찾아봤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 써 있는 법인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 문구를 좀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다만 그 신규 화학물질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해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법 108조 제가 이제 시행령 85조 이 그 화학물질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에 따른 이 화학물질 그거에 따른 법에 대한 사항이 일반 소비자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신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신규 화학물질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유해 농도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맨날 틀렸다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신규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시행해야 되고요.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됩니다. 유해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규 화학물질 제조장의 시설 설비를 설치 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추는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을 기록할 서류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148조 시행규칙 148조 일반 소비자 생활용 신규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조사 제외에 대한 사항은 해당 신규 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 국내에서 가공이 되지 않은 경우 국외가 아니라 국내입니다. 이거 국외로 해가지고 보기로 나왔었습니다. 해당 신규 화학물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포장하거나 용기를 담지 않은 경우 해당 신규 화학물질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소합장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149조 소량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연간 수입량이 100kg 미만 이하가 아니라 연간 수입량이 100k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조사 제외 대상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150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밖에 신규 화학 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 화학 물질 연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신규 화학 물질 전량 수출하기 위해 연간 10톤 이하, 이게 1톤으로 해가지고 보기에 나왔었습니다.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신규 화학 물질이 아닌 화학 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 화합물로서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경우, 그래서 150조, 시행규칙 150조, 시행규칙 149조, 시행규칙 148조, 시행규칙 147조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한꺼번에 묶어서. 그래서 이거를 법 제 108조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따른 내용 중 조사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또는 맞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행규칙 147조, 148조, 149조, 150조가 섞어서 보기 5개로 나온단 말이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출은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 30일 내에 제출 기한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보건 관련 자료,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 그리고 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취급 방법을 다한 공정도, 유해 위험성에 따른 서류 및 자료 등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0조 가장 중요합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이 부분은 기계를 하시든 건설을 하시든 3차에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건 분야라고 해서 2차, 3차 때 제쳐두시면 안 되고요. 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저가 지금 이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이 업무를 또 하고 있어요. 자,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사항은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따른 내용은 제품명 그리고 화학물질 명칭, 함유량, 안전 및 보건사항 취급 주의사항, 그 밖에 건강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그리고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시행령 86조에 보면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요 내용을 이제 보셔야 되고 건강기능식품 관한 법률, 농약관리법, 마약, 비료, 사료, 생활주변 방사선,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식품위생법, 약사법, 원자력, 위생용품, 의료기기, 첨단제상, 의료 바이오, 총포도검 화약류, 폐기물, 화장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제외 대상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얘가 더 많으니까 얘한테 해당되는 법령을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 156조 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물리화학적 특성 구분을 정하는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법이에요. 요 사항이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응급조치 요령 이게 뭐랑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제 안전보건 규칙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근로자에게 주기시켜야 되는 그 교육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공유노력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항이 유해인자 분류 기준이죠. 그러니까 유해인자 분류 기준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그 경우는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그 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이 수출하는 자가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별도로 이제 분류기준에 화학물질 명칭 함유량 구분업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 시기, 시행규칙 159조, 제품명, 그리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함유량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이 보건 파트는요, 여러 번 읽다 보시면은, 이거 익숙해지시게 되는 게 뭐냐면, 제품명, 명칭 함유량,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그리고 주의사항, 보호구, 그밖에.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문구가 이게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세요. 여러 차례 읽다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법 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근데 동일한 상대방의 같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 2회 이상 계속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사항이 없으면 추가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대방이 자료 제공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물질안전 보건 자료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제가 이제 그 공장 사장님인데 제가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어요.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모기나 바퀴벌레에다 뿌려도 되는 살충제인데 그 내부의 살충제가 인체에 전혀 유해함이 없는 신규 물질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남들이 그거를 똑같이 그 화학식이라든가 그 들어간 물질들을 조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아니 힘들게 몇 억 들여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돈 좀 벌어 보려 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똑같이 카피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화학 물질을 조합을 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요거 넘어가고요. 밑에서 보시면 예 여기 법 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자 여기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적지 아니하려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인해 그럴 경우에는 이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함유량을 적어서 승인받아서 적어낼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초래한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고 이것의 승인은 5년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고 이때 이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 승인을 제출 수리 및 제출 시기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자료, 대체 자료. 그 대체 자료는 그렇게 내는 자료를 대체 자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내야 되죠. 그 밖에 승인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의 승인 또는 연장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승인 또는 연장한 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이 관서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그거가 대체 자료로 적혀 있지만 이거는 정말 조사가 필요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 원래 자료를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거를 지금 법령을 안 읽고 설명을 드린 건데 그 대상은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산업보건의, 근로자 대표, 그리고 역조사를 실시 업무를 받은 위탁받은 기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165조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치 함유량 정보의 제공. 여기서 보면 그때의 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근로자를 치료를 위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것에 의해서 판단했을 경우에 이제 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관은 이거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게 영업상 비밀일지언정. 그래서 다 보시면은 근로자의 치료를 위해서 필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 중대상 건강상 재해, 근로자가 발생한 직업성 질환 원인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자, 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자, 정말 중요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정말 자주 나오고요.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 제 114조이고요. 취급하는 작업장 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야 돼야 되고요. 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 물질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되고요.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시행규칙 167조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두는 방법은요. 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이 있는 장소, 공정.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 장비. 그런데 건설공사나 안전보건 규칙에 따른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 작업에 따라서는 죄송합니다. 114조 2항에 따른 2항, 요거죠. 관리요령 게시. 그러니까 1항처럼 잘 보이는 데다가 설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막 건물 올리고 있고 막 폼 작업 벚부집 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뭐 제대로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현장인데 큰 현장 말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관리 요령을 대신 갖추거나 게시하거나 갖춰둘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 자료 게시를 요청하면은 1항대로 게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게시해야 될 내용은 제품명,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안전 및 보고사항,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 방법. 이거 교육사항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시기, 내용, 방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 사용, 운반,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가 배치된 경우,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이 도입된 경우,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이거는 그룹별로 분류해서 교육할 수 있다.
같은 유해 위험성일 경우에 그리고 교육 시간 내용 등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법 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의 용기 등의 경고 표시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170조 경고 표시 방법 및 기재 항목인데 아래의 사항에는 정보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그거는 고압가스법, 위험물 선박 운송 및 저장 규칙, 위험물 안전관리법, 항공안전법,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용기나 이 기계나 하여튼 거기에 표시가 되면은 그거는 경고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주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경고 표지에 포함이 될 내용입니다. 제품명, 그림 문자, 요 뒤에까지 다 아셔야 돼요. 이 앞에 것만 아시면 명칭, 그림 문자 신호하지 말고 뒤에까지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가 포함이 돼서 돼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법 117조 유해이온 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 제조 금지 물질이죠. 어느 누구든지 다음 내용에 대한 물질은 제조, 수입, 양도, 제공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 유해 위험성이 평가된 유해 인자나 유해 위험성 조사된 화학 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인데 이 지금 제조금지 물질이요. 시행령 87조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떤 분이 저한테 작년입니다.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이걸 다 암기해야 되겠냐고 자기는 이제 건설안전 분야인데 어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요. 앞자를 땄었습니다. 이게 지금 베타 나프틸 아민이잖아요. 발음하기도 힘든데 저는 이걸 베나 포사 이게 영어로 포니까 포사 포니 그 옛날 자동차 포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벤 석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1% 이하 제외, 1% 이하 제외 그것까지 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외라는 것까지 이 암기를 한 상황에서 제조 금지 물질 해가지고 베나 포니 백벤 석 이런 식으로 저는 암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게 기출 문제 5번 이상 풀어보니까 이게 꾸준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암기를 했고 기업 진단 지도에서도 나오고 이게 산업안전 일반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했습니다. 저는 암기를 했고 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연구,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조 수입 사용을 위해서 고용노동부령의 정한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 관련법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이온 물질들의 제조 등의 허가 대체 물질이 개발되지 않아서 이거는 이제 위험한 건데 대체 물질이 개발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이 물질이고 이거를 허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조 금지 물질, 그러니까 금지 물질, 허가 물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알파죠. 아까는 베타인데 알라, 저는 이제 알라라고 암기했어요. 비라, 빅글, 베릴, 원주, 염화, 툴타 이런 식으로 저는 암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앞자로 염콜 이렇게 암기를 안 한 게 뭐냐면은 염으로 시작하는 물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콜타르도 뭐 다른 이름도 있거든요. 이게 물질이. 그래서 콜타까지 해서 콜타르 피치로 이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찌됐건 금지 물질은 무조건 암기를 다 했고 물질은 이제 암기가 되는 거 위주로만 암기를 했습니다. 또 많아요, 보면은 14개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도 1% 이하 제외, 1% 이하 제외, 여기 보시면 5항인가요? 예, 5항은 또 0.5% 이하 제외거든요. 근데 이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이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벤조 0.7%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벤조 트리클로라이드 0.7%. 다음 중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이 아닌 것은 하고서는 뭐 디클로번지딘 뭐 1.5%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1.5% 이상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참 저한테는 이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게. 자, 법 119조 성면조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첨가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된다. 이거를 일반 성면 조사라고 한다. 기간 성면 조사라 하면은 뭐냐면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비 소유 중 후 법 120조에 따른 지정받은 기관이 하는 성면 조사를 기간 성면 조사라고 합니다. 이때 성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해당 건축물의 설비에 성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일반 성면 조사입니다.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성민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기간 성면 조사 대상이 좀 자주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건축물 연면적 50제곱 이상, 면적 합계 50제곱미터 이상, 주택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려는 부분이 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 설비 해체하려는 부분에서 다음 내용들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피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것은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매화 피복재, 가스킷, 패킹재, 실링재이죠. 그리고 파이프의 길이 합이 80m 이상인 경우에서 그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이 합이 80m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성면 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라 하면은 기간 성면 조사 제외 대상입니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에 통해 성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해체 부분에 성면의 중량 비율 1%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행 규칙을 보시면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분할 지방고용노동관세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된다. 이때 제출 대상은 건축물이나 설비에 성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해서 설계도서, 사본, 건축자재 목록 사진, 성분분석표, 건축물의 안팎의 사진 서류 등인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복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면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아마 이게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까만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규칙 176조 기간 성면 조사 방법, 여기에도 요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항까지 좀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190조 성명조사 기간 지정 요건에는 소속 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부속기관, 성면조사를 업무를 하려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 사항은 공기 중 성면 농도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정당한 사유 없이 성면조사 업무를 거부, 성면조사 업무를 제대로 인력 기준에 맞지 않게 수행하게 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조사 방법과 필요 사항을 위반해서 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성면조사 능력 확인이요. 능력을 갖추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성면 농도를 측정하게 된 경우, 성면 농도 측정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 지도 감독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5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기관 지정 취소 사유랑 동일하고요. 그 밖에 3가지 정도가 이 성면조사 기간에만 유독 추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성면 해체 제거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위에 기간 성면 조사 대상이랑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9조 시행령의 기간 성면 조사 대상이랑 지금 말씀드릴 시행령 94조 성면해체 제거업자 통한 성면해체 제거 대상이랑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철거 해체를 하려는 벽체 재료, 바닥재, 천정재, 지붕재 등의 자재 성면이 중량 비율 1%가 포함되어 있고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성면의 중량 비율이 1% 넘게 포함된 분무재, 내압피보재를 사용한 경우, 성면의 중량 비율 1%가 넘게 포함된 자재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파이프는 성면 중량 비율 1%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 합이 80m 이상인 경우를 뜻합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시행규칙 제182조 성면 해체 제거 작업 완료 후에 성면 농도 기준이라 하면은 1세제곱미터당 0.01개를 말합니다. 0.01개를 말합니다.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성면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요.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성면조사기관이랑 작업환경 측정기관, 성면 농도의 측정 방법은 성면해체 작업 작업장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 확인 후 공기를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해야 되고요.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지를 흩날린 후 측정해야 되고요. 시료 채취기로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성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 시로 채취, 개인 시로 채취가 아닙니다. 지역 시로 채취 방법을 측정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면 쪽은요, 그 안전보건 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성면에 따른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사항들보다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봐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이로써 7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도전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하고요. 합격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